자, 이번 시간에는요, 펀드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 원리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별걸 다 알아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더불어서 우리가 펀드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펀드 상품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관리를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도대체 어떤 것이 더 결정의 영향을 행사하는지 그것도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평상시 좀 궁금했지 않았어요? 상품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관리가 더 중요한지 그죠? 그걸 좀 꼼꼼히 좀 따져볼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펀드는요 납입하는 방식 즉 어때요? 여러분께서 돈을 납입하는 방식 한 번에 넣었다 한 번에 빼는 거 거치식이죠? 예. 그리고 납입 기간 동안 어때요? 매월 불입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찾는 방식이 뭐예요? 적립식이죠. 예. 그 적립식을 선택할 것이냐 거치식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익을 내는 원리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는 어떻게 더 좋은지 그런 단순한 차원의 접근보다는 나에게 어떤 불입 방법이 더 나의 성향에 맞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거치식은 이런 거죠. 한 번의 시도를 통해서 한 번에 완성하는 거죠. 마치 제품을 한 번에 당 찍어내는 것처럼 그쵸? 그쵸? 목돈을 한 번에 넣었다 한 번에 빼는 거니까. 자, 적립식은 어때요? 우리 목각 인형 있죠? 이런 처음에 나무 원목을 주잖아요? 그럼 계속 칼질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하면서 어때요? 계속 상품을 완성해 가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 번 시도를 통해서 하나의 상품을 완성하는 것. 이걸 적립식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한 방이야.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한 번에 시도를 해서 한 번에 끝내자 라는 성향에 맞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밑에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자라고 하는 분은 적립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치식은 어때요? 내가 목돈을 들어갈 때 코스피가 1,000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1,000원일 때 들어갔는데 나중에 코스피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럼 뭐 수익을 냈죠? 거치식은 그런 단순 가격 차이에 의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고요. 이 적립식은 그런 단순 가격 차이에 의해서 수익을 내는 원리가 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적립식을 선택했을 때 도대체 적립식은 어떤 원리로 수익을 내는지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조목조목 가져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적립식일 때 매월 내가 펀드도 결국 주식을 사는 건데 매월 주식을 사는 적립식일 때 어떤 원리로 수익을 내는지 좀 볼게요. 자, 그러려면 두 가지로 다시 적립식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급여를 타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 떨어지는 매월 한 주씩 사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대형주, 그죠? 안정한 주요. 초대형주를 한 주씩 사서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매월 한 주씩 사시는 분들 계세요. 의외로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량을 고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량 고정. 그 얘기는 뭐냐면 매 한 주씩 사는 거예요. 한 주씩. 이걸 수량 고정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펀드처럼 우리처럼 매월 나는 돈을 그냥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금액을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월 100원씩 사는 겁니다. 100원씩. 이 수치는 뭐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미만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 지금 주식을 사려고 한 주를 봤더니 주식이 현재 100원을 합니다. 그러면 한 주를 샀죠? 100원 했으니까 이거 한 주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주식이 100원에서 좀 뛰어서 200원이 됐습니다. 200원 때도 물론 한 주를 사죠? 그죠? 그래서 주식이 다시 떨어져요. 쭉 떨어져서 주식이 50원이 됐어요. 물론 50원이 됐을 때도 한 주를 샀겠죠. 계속 한 주씩 사는 거니까 그 산 주식들이 결국은 쭉쭉쭉쭉쭉 가서 주식이 1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즉 내가 이제 환매를 해보려더니 현재 100원이래요. 주식이 다시. 자, 아래도 똑같겠죠? 현재 주식을 한 주를 100원어치 사려고 했는데 딱 100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내가 100원에 사려고 했는데 딱 주식이 100원이니까 한 주를 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주식을 또 보니까 다음 달에 했어요. 100원어치 사려고 했더니 주식이 200원이에요. 요번에 위에처럼. 그러면 100원으로 200원 한 주를 다 못 사죠? 이럴 때는 반밖에 못 사겠네요. 0.5주. 그쵸? 그 다음에 주식이 다시 또 시간이 돼서 다음 달 돼보니까 역시나 50원이 됐어요. 똑같이.
자, 그럼 나는 100원어치 사려고 했는데 주식이 50원이니까 한 주가 아닌 몇 주를 살 수 있죠? 두 주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마지막 가봤더니 다음 달에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주식이 10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자, 위에 거부터 따져볼까요? 100원에 한 주를 샀는데 100원에 마감이 됐으니까 수익이 없어요. 그렇죠? 자, 200원에 한 주를 샀는데 100원이 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자기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100원이 손해네요. 그렇죠? 그 다음 주식이 그 다음 달에 산 게 50원에 한 주를 샀는데 그 50원 산 주가 100원이 됐으니까 얘는 얼마 이익이에요? 플러스 50원의 이익을 받네요. 그렇죠? 자, 위에는 이렇게 됐고요. 아래 거 볼까요? 금액 고정하는 방식으로 얘도 100원에 한 주를 샀는데 10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변동사항이 없어요. 자, 200원에 한 주를 샀는데 역시 100원이 됐으니까 얘 입장에서도 손해죠. 마이너스 100원을 손해봤나 생각했는데 한 주를 산 게 아니고 반주를 샀죠. 그러니까 반주 샀으니까 곱하기 0.5주 하면 마이너스 50원이 손해래요. 그렇죠? 한 주를 다 산 게 아니니까 100원어치 산 거죠. 100원어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원 할 때 두 줄 샀죠. 그러니까 얘도 50원에서 100원 했으니까 50원을 벌었네 생각했는데 한 주만 산 게 아니고 두 줄 샀으니까 50원을 두 줄 산 거죠. 두 줄 버는 거죠. 그래서 100원이 된 거죠. 이렇게 맞죠? 몇 가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정산 한번 해볼까요? 위하고 아래하고요. 자, 여기에 정산. 자, 여기 수량 고정 방식. 수량 고정 방식을 한번 볼까요? 수량 고정 방식은 자, 맨 그 다음 달에 100원 버는 거, 100원 마이너스 생겼죠? 정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요. 벌었네요? 얼마 벌었어요? 50원 벌었네요. 그죠? 통 합쳐서 마이너스 50원 손해예요. 그죠? 손해 봤고요. 자, 금액 고정 방식 볼까요? 금액 고정. 금액 고정 방식은 자, 역시 이달에 쭉 했더니 마이너스 50원 손해 봤어요. 그렇죠? 50원 손해 봤고 그 다음 달에 50원 할 때 산 거 보니까 두 주 샀기 때문에 100원을 이익 받네요. 그렇죠? 100원 이익. 그래서 얘는 퉁치니까 합산 플러스 50원. 즉 벌었네요. 그죠? 얘는요? 얘는 손실 받고요. 자, 결과가 좀 아주 극적으로 나왔네요. 그죠? 제가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 펀드는 어떤 투자 방식이냐? 수량 고정 방식이 아니에요. 수량 고정 방식이 아니고 금액 고정 방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매월 정해진 펀드의 금액을 넣죠? 10만원, 10만원, 오른다고 10만원, 떨어진다고 10만원. 똑같이 넣죠? 금액 고정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펀드가 선택한 이 수익 방식은 바로 이게 우리가 하는 펀드 투자 방식이 바로 금액 고정 방식이고요. 더불어서 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역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역투자 전략.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금반지 누구나 한 번씩은 팔아봤을 겁니다. 그쵸? 금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오르고 있죠? 언제까지 올지 모르죠? 사실 근데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금을 안 팔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르니까 더 사죠? 사지 않나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사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금리 이제 또 떨어진다 하면 어때요? 갖고 있는 금 팔죠? 더 떨어지면 팔 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만 하면 또 팔죠? 그쵸? 자, 그게 원래 시장의 정상적으로 하는 수능 방식이에요. 그쵸?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파는 게 맞죠. 그런데 얘를 볼까요? 자, 오를 것 같으니까 어때요? 덜 사죠? 덜 샀잖아요. 200원 하니까. 그리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팔아야 되는데 얘를 거꾸로 더 사죠? 한 줄 사기 아니라 두 줄 사죠? 그래서 시장하고 역행하는 역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펀드가 우리가 정기식 효과라고 할 때 쓰는 이 역투자 전략과 이 효과가 정기식 효과를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구성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펀드는 어떤 식에서 수익을 내지 알 수 있었는데 과연 펀드는 가입만 하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고객님 이 펀드 되게 좋은 거고요. 이거 오르든 주식이 오르든 떨어지든 무조건 3년 부세요. 꾸준히 부시면 왜 우리나라 경제가 3년 단위로 이렇게 되니까 순환을 하니까 3년 꾸준히 부시면 수익률 무조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우린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그 얘기가 어디서 났을까? 그쵸? 미국은요 주식의 역사가 250년 됐습니다. 주시장이 활성화된 역사가 250년. 과연 미국은 그런 선진금융으로 이런 정기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 치고요.
과연 우리나라는 토종인 코스피 1980년대 시작을 해서 이제 3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도 이런 정밀효과가 정말 막강하게 먹혀 들어갔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과연 정말 펀드가 가입만 하면 가입하고 3년만 쭉 두면 그쵸? 수익을 내는지는 제가 한번 데이터로 조사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지우고요. 이거 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제가 3년 동안 여러분께서 계속 그냥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자, 3년 누적 수익률 그래프를 1981년 1월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80년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변동사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100으로 시작했어요. 코스피가. 2017년 6월까지 한 이유는 6월까지 조사한 이유는 3년씩 잘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볼게요. 자, 이게 0% 라인인데 1981년 1월부터 제가 조사한 게 1월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보면 어떻게 돼요? 1981년, 2년, 그죠? 1년, 2년, 3년. 83년 12월이 되면 딱 3년 붙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그 수익률이 요 도트에 찍힌 겁니다. 요 도트. 보니까 마이너스네요. 그죠? 이게 0선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81년 다시 2월부터 81년 2월부터 똑같이 또 3년을 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4년 1월에 끝나겠죠. 또 그 옆에 81년 4월부터 또 3년을 또 보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는 4년 2월에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별로 매월 3년씩 그냥 정립했을 때 결국은 나오는 이 수익률을 다 제가 조사를 해서 계산해서 찍어본 겁니다. 됐죠? 이 그래프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볼까요? 자, 이건 의미 전달됐으니까 됐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0선 라인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도 많이 났지만 엄청 날 때는 엄청나게 나는 때도 있네요. 그죠? 84년도 한 5월에서 9월에 시작한 사람들은 3년을 벗다면 무료 수익률이 3년 누적 수익률이 190% 나옵니다. 190%. 엄청난 거죠? 190%. 근데 또 볼까요? 이때 우리 서브프라임 다 아시죠? 2007년. 자, 서브프라임 때 찾은 사람 있겠죠? 그 사람들은 몇 년을 시작했을까요? 서브프라임 2017년 11월부터 본격화됐으니까 2005년도에 가입을 한 사람이네요. 2005년 끝마물쯤에. 그죠?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때요? 마이너스가 났겠네요. 2005년 그쵸? 끝마무리 시작을 해서 주식 한참 떨어질 때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마이너스요. 이렇게 해서 그려보니까 수익률도 많이 났지만 이 떨어진 이 구간들 그냥 3년 쭉 둔다고 해서 수익이 다 나지 않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전체 평균 3년 동안 쭉 계속 했을 때 이 평균 수익률을 보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세요? 25%입니다. 25%.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을 계속 묻지마 따지고 계속 이렇게 벗다. 코스피 전 구간에 3년씩 계속 벗다. 그래서 3년씩 계속 잘라서 이렇게 본 거죠. 그 수익률 다 조사해봤더니 평균 수익 25%면 꽤 높죠. 야, 괜찮네, 할만하네 라고 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전전 시간에 봤던 대로 뭐예요? 평균 수익률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우리한테. 그쵸?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평균 수익률보다는 표준 편차. 맞죠? 표준 편차 볼까요? 표준 편차 무려 역시나 45%입니다. 45%.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45%. 이게 이 얘기죠. 굉장히 심각한 건데. 자, 평균 수익률 아까 똑같아요. 코스피를 3년 동안 우리가 3년 누적해서 계속 정립을 하면 평균이 25%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굉장히 양호한 수치예요. 25%면. 근데 표준 편차 45%라는 얘기는 무슨 걸 의미합니까? 25에서 플러스로 가면, 그쵸? 플러스로 45니까 이 라인이 몇 퍼센트 라인이에요? 플러스 70%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그죠? 그쵸? 3년 누적 수익률이. 하지만 아래쪽으로도 있잖아요. 아래쪽으로도 40% 내려가면 결국 이 라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25에서 45를 빼면 마이너스 20% 아니에요? 그쵸? 먹을 때는 70%까지 먹었다가 떨을 때는 마이너스 10% 박살나고요. 계속 이 사이를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심하죠? 청구하시 여기 변동이. 결국 이 그래프 꺼주세요. 자,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펀드가 마치 가입만 하면 말이에요. 가입하고 3년만 쭉 보면 완성되는 저축 상품처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축은 어때요? 가입만 하면 완성이 되죠. 가입만 하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펀드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납입 기간 동안 완성해 나가야 되는 상품이라는 걸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걸 3년이나 치고 과연 그 코스피를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봤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속 봤다. 그거의 연평균 수익률이 궁금할 수도 있죠. 볼까요? 뿌려주세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80년 1월부터 해갖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다. 매월. 그죠? 정규 계속 했다면 연 몇 퍼센트라고요? 5.1%입니다. 연 5.1%. 우리가 첫 강의 시간에 봤던 연 5.1%죠. 이건 명목이죠. 물가상승률 3.5% 떼고 나면 실질적인 자산율은 연 1.6%씩 올라가는 거죠. 투자 리스크 치고는 그저 매월 보는 건데 투자 리스크 치고는 너무나 적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꺼주세요. 결국은 펀드는 가입해서 매월 그냥 붓기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요? 펀드가 좋아하는 쪽으로 관리하면 되죠.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나요? 펀드가 좋아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펀드가 애완견입니까? 근데 여러분 펀드가 좋아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첫 번째 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배우는 게 잘 보면 펀드의 구조, 성질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매월 적립을 하고 펀드 선정을 하면 그냥 그 다음에 가는 거지 관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정보도 다 사고 비율 다 조정해서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정말 막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 권한이 뭘까요? 종목 바꾸는 거? 아니죠. 그거 바꾸는 거? 그것도 관리긴 하지만 막강한 거 하나. 그 달에 내가 돈을 불입하고 안 하고 결국 돈을 불입하고 안 하고 그 차이의 관리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이제 좀 배울 건데 어쨌든 요 4강 시간에 우리가 명심할 거 딱 두 가지 가져간다면 첫째는 펀드가 수익을 내는 구조를 배웠고요. 두 번째, 펀드는 저축상품처럼 가입만 하면 완성된 상품이 아니다.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펀드가 좋아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자.